자, 우리 같이 볼게요. 이 지문에 대해서.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러니까 의존하거나 지배당하거나 매이거나 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정보에 종속된 존재로 보는 거죠. 플로리디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간주한다라는 건 그렇게 여긴다라는 얘기야.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니는 어떤 특징, 속성은 특징이죠. 성질이죠. 그리고 행위. 행위라는 것은 행동이잖아.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정보가 있다는 거죠. 정보로 환원된다. 정보로 돌아간다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사는 행위는, 즉 우울해서 빵 샀어 하는 그 빵을 사는 행위는 내가 빵을 산다는 정보를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돌아가는 이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디는 인포그라고 불렀어요. 인포메이션인 거죠. 그 안에 이미 정보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서 상대가 이쪽과 저쪽 모두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정보와 음? 그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나라는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서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었다라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사. 그럼 나는 나의 이 음성 정보는 내가 빵이 맛있었다고 말하는 그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 맛있다라는 속성이라는 성질, 속성이니까 성질이죠. 정보에 의해 촉발된 새롭게 영향을 받아서 대상이자 친구의 행위, 어떤 행위, 친구도 빵을 산다는 행위라는 새로운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가 되는 거죠. 내 말을 통해서.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새롭게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별도의 다른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 정보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존재는 그 정보의 속성과 행위가 계속 정보로 다시 돌아간다, 환원된다라는 건 거죠. 정보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정보를 만드는 주체인 동시에 정보로 인해서 무언가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상이다라는 플로리드의 정보 철학. 이런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왜 이래? 어디가 눌렸나? 이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의 태도의 차이가 윤리적인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밝히는 경험주의와 달리 인포그에서의 있음은 상호 연결이 서로 주고받는 이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렇죠. 정보를 주고 받고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그 생성된 정보를 내가 받고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 본성에 적합한 본성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만의 고유한 성질이잖아요.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고, 각자 자기 방식으로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이놈의 칸트 또 나왔네. 우리 수능에서도 엄청나게 나왔었죠. 칸트 윤리학가.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민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만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대상으로만 그 도덕 행위자를 제한하는데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재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그랬어. 칸트는 생명 있는 것만 그래서 인공물은 제외하는데 플로리디는 인공물까지도 범위를 확장한대. 왜냐하면 정보를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갑자기 인공물도 된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로봇 같은 것들, 그치? AI 같은 것들 아니면 동물 혹은 어, 요 글에서는 조금 더 나아간 건데 선생님이 며칠 전에 생명윤리 관련된 거를 읽다가 생각했던 거고 거기서 그 글에서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 글을 보니까 떠오른 내용이기도 한데 너희 요즘에 실험실에서 뇌 조각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알고 있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뇌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개토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 뇌를 만들고 있어. 근데 뇌 조각을 가지고 사람의 뇌와 유사한 뇌를 만들고 있어. 뇌 신경 다발을 만들고 있는데 그 신경 다발이 뇌를 신경 다발을 가지고 뇌를 만들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뇌 조각이 점점 커지는 와중에 거기에서 시신경과 매우 유사한 신경다발이 생겼다는 거야. 그 뇌의 한 부분에서 저절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외부적으로 시선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그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여기서 발전한다는 건 걔가 진화하는 건데 그럼 근데 그건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걸 계속 실험을 하면 실험을 해도 되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어. 우리가 인간의 뇌와 같은 것을 가지고 그걸 실험 중인데 그래도 되는 걸까?
그것이 고통을 느끼거나 혹은 외부적 자극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정보값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혹은 한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실험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를 묻는 아티클이었어. 과학윤리적으로 집중해. 음.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인 글이었거든. 그리고 그 글은 다음 논제를 또 제시해. 어, 실험을 하다가 말았던 건데 인공자궁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인공자궁을 만들자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되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그 인공자궁에 넣어서 계속 키워서 이 아이가 그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얘를 생명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게 그렇게만 쓰일까?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인간을 디자인해서 만들고 우리처럼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지고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 부모님이 우리 애는 IQ는 200이었으면 좋겠고요. 키는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남아로 낳고 싶고요. 머리카락은 직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구를 잘할 수 있게 애가 근육도 좀 탄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맞춰서 낳는다고 보장하지 말란 법 있을까? 그래서 6개에서 10개 정도 디자인된 애들 중에 그중에서 요걸로 할래요. 하지 말란 법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낳지 못하는 사람들과 낳은 사람들 간에 차별이 없지 말란 법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애들이 너희는 자연 출산한 저렴한 아이들이로구나. 이러지 말란 법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공물까지로서도 가치를 확장해서 우리는 대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놔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거야. 그 윤리학에 있어서는. 플로리디의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그 피어라 칭한다.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이니까 겹치는 오늘날. 그쵸? 우리는 너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겹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당장도 우리는 SNS에 나와 현실에 나가 많이 겹치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에 해당해요. 이 공간 인포스피어는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하죠. 예를 들어 뉴턴이 생각한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것, 조건도 제약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지만 이 인포스피어는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공간이고 대상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 있어요. 추상이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사물, 개념, 이런 것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을 뽑아내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화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해서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연결하고 맺어주는 경로예요.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이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로 맞아떨어지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구매한다고 한번 볼게요. 안정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하면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중요할 거고 경제성을 목적으로 하면 유지 비용이나 연비 뭐 이런 것들의 정보가 인식되겠죠. 이렇게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야. 그럼 구성이라는 건 주어진 세계를 나라는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해서 이해하는 거겠죠.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란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 거짓, 꾸며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는 한편 인공지능 같은 비인간 행위자, 즉 사람이 아닌 대상이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뚫어본다는 점에서 통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됩니까? 네. 두 번째 지문 또 가보도록 합시다. 한비자는 한비자라는 책을 썼어요. 뭐, 답부터? 이거 답을 두 번째 거? 궁금하구나. 다들 답에 집착해. 맞추지도 못하면 이렇게 답에 집착하는 거야. 이렇게. 11번에 3번. 이거 80%야. 왜 현수야, 지금 계속 사람이 그럴 수 있도록 계속 사람이만 외치고 있잖아.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어. 10%가 고른. 몇 번 골랐어? 나랑 딜을 하자는 거냐? 4번. 예, 매력적이시네요. 네. 자, 정답률 70%의 12번은 1번. 매력적인 오답이 있어. 4번. 왜 또 매력적이니? 20%가 골랐어요. 자, 1등급 문제. 정답률 50%짜리.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이 3개나 되는데 15, 15, 20인 걸 보면 이거는 무가치하죠. 다 찍은 거란 얘기죠. 자, 정답은 5번. 1등급 문제를 맞추셨군요. 네. 14번은 정답률 75%. 5번. 안 풀었다고? 버렸다는 거야? 자, 15번은 정답률 60%짜리 1등급 문제. 3번. 맞았어? 1등급 문제만 맞추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대단해요. 자, 매력적인 오답은 4번. 음. 자, 16번은 정답률 85%. 1번. 틀렸어? 매력적인 오답은 2번. 아, 다들 매력도를 뽐내고 계시는 미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문제 지문을 설명을 또 좀 가보도록 합시다. 자,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에요. 그러니까 한비자는 자신의 법치 사상을 담은 책 한비자를 썼어요. 그리고 중국 전국시대는, 춘추 전국시대는 알다시피 사회가 매우 혼란했죠.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상 속에서 제후들이나 왕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상가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군사 고문 혹은 재상 뭐 이런 사람들로 앉혔었죠. 이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그랬어. 패권, 지금 패권국은 미국이죠. 그리고 그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있죠. 요즘 꼬라지 보면 미국도 지금 곧 무너질 것 같은 IC가 오늘은 또 그 10발이나 써서 그 시민권 있는 백인 남자를, 그것도 그 간호사인 백인 남자 쏴서 죽였더구만. 자기네 자국 시민 죽이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죠. 대통령이 트럼프 됐을 때 연예인 뽑아놓고선 뭐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 해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음. ICBM으로 잡으면 죽었어. 아니 ICE라는 그 뭐라고 하지? ICBM이 아니라 ICE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 어, 그래서 이 패권이라는 게 어떤 나라가 경제력, 무력 같은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것을 바로 패권이라고 해요. 그렇게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이했을 때, 그럴 때 나는 법치가 오라라고 했던 사람이 한비자야. 그렇게 해서 부국강병,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병 군대를 강성하게 만들겠다, 세게 만들겠다라고 한비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자 노자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고자 했고, 지문 잘 봐야죠. 이러한 면모, 이러한 모습은 책 한비자의 해로 그랬죠. 해석한 거야. 노자 사상을 해석한 거야. 유로. 노자 사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그 흐름을 잡아 놓은 거야.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는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는 만물 생성의 근본으로 묘사됩니다. 근원으로, 뿌리로 묘사돼요. 만물은 이 세상 모든 것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뿌리는 도다라고 했어. 그리고 한비자는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노자와 한비자는 만물의 근거는 도다라고 본 것은 같은 시선이네.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그는, 여기서의 그는 누구야? 한비자죠. 어? 한비자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고요.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도 다 도의 영향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일도 도에 따라 행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 라고 보았대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이 다 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비자는 노자에서 제시된 노자란 책을 보면 도는 영구불변한다고 했대. 오래도록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항상성,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성질,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노자에서 말하는데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된 항상성이란 이 천지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함께 모두 이 천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존재한다는 뜻으로서 도가 있다라는 의미지 정말 도가 그 모습 그대로 이치 그대로 변치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노자에서는 변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근본으로서 도가 존재하는 거라서 그게 모습이 안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 같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지 도가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봤어. 왜냐하면 도가 모습과 도는 형체가 없고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봤어.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렇게 가변성, 변해야만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변하니까 흘러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 이 천지만물의 근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어야 도에 따라 인간도 되고 도에 따라 산도 되고 도에 따라 물도 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야. 그리고 그렇게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도에 따라서 아까 애초에 한비자가 뭘 주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사상은 뭐였어? 법치 사상이었지. 법치 사상에서 맨 위에 보면 한비자는 법치 사상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서 부국강병을 원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법치 사상의 뒷받침으로 노자를 끌고 온 거였잖아. 근데 자 봐봐. 그리고 그 법치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잖아. 통치가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통치가 항상성 똑같아서 무조건 자 봐봐. 법이 정해져 있어서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사람 죽였으면 무조건 다 죽여. 이면 이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대로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랑 나를 10년 동안 두들겨 팬 아빠가 있어. 그런데 10년을 두들겨 맞다가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서 또 엄마를 막 패고 있는데 그래서 엄마가 맞다가 아빠를 확 밀었어. 근데 식당 모서리에 하필이면 아빠가 부딪혀가지고 아빠가 죽었어.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니까 엄마 사형에 처해야 된대. 뭐 엄마 죽으면 우리 다 그냥 내 애들이 10살, 7살, 3살이야. 그래서 애들이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내내 엄마 아빠한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맨날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안 돼. 니네 엄마 죽어야 돼. 랑 그동안 산적질에서 사람들 막 맨날 마을 사람들 몰살했던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해서 도적을 잡아서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라고 해서 둘 다 잡혀서 우리 엄마도 교수대에 매단다고 그러고 저 마을 다 하나를 몰살시킨 도적도 교수대에다가 목매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사람 다 목매단다고 지금 그 이렇게 매달리기 직전이야. 똑같이 죽여야 되는 거야? 자, 통치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법치에 맞춰서 한비자는 똑같으면 안 돼. 돈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 세워서는 안 돼라고 주장을 한 거야. 이해돼? 응. 그래서 법에는 몇 조 몇 항이 있잖아. 이해되죠?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의 시비. 시비는 시비 걸다의 시비가 아니죠. 이런 데 나오는 시비는 뭐야? 시, 비, 옳고 그름. 시비는 여기서의 시비는 시시비비의 준말이죠. 옳고 그름의 준말이에요. 시시비비의 판단에 옳고 그름의 판단에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너희 지금 이거 진짜 열심히 봐야 되는 게 행시는 2학년 때 이 비문학이 독서라는 과목으로 응, 알죠? 한 학기 내내 독서가 시험 범위야. 그런데 그때 시험 범위가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3 모의고사와 그 외의 수능 특강이 시험 범위야. 응. 2학년 지문은 10개 시험 범위 중에 한 2개 정도 나와. 그리고 다 3학년 수능 특강과 고3 모의고사와 수능 지문이 시험 범위야. 2학년 때부터. 도리도리 해봤자 소용없어. 다른 서정이나 무어는 2학년 거가 6에서 7이고 나머지 10개 중에 6개에서 7개가 2학년 거고 나머지 게 고3 건데 너희는 80% 10개 중에 8개가 고3 거고 2개 정도가 2학년 거야. 시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웃긴 건 다른 학교는 그 10개 중에 고3 거 그것도 뭐 2017년, 뭐 2018년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래된 책으로 그래서 좀 덜 어렵고 많이 알려진 지문으로 하는데 니네는 그냥 생으로 올해, 작년 이런 걸 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2024학년도 수능 이런 걸로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게 매해 트렌드야. 근데 그걸 해놓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좀 점수가 고3 때 가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잘 나와. 1년은 그래도 그렇게 굴렀잖아, 2학년 때. 대신 그래도 이제 2학년 때 죽어나가지, 애들이. 정말 울며 해, 학교에서.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걸 해야 돼. 아직 저 1학년인데요. 닥쳐. 2학년 때 3학년 거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응.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지만, 야, 강남 목동에서는 중3 애들이 이거 안 되잖아. 중3 애들이 고3 지문 안 되잖아. 그랬던 애들과 우리가 수능을 같이 봐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한 비자까지만 끝내자. 그래서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가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입법해야 이걸로 법을 입법 뭐요? 만들어야. 그쵸? 입법부가 어디야? 우리 지금 현재 입법부가 그치 국회. 아유. 중학교 때 사회 열심히 들었나 봐요. 네, 사회 5등급? 아니야. 아직 9등급제의 4등급이라는 거지? 5등급제의 4등급이라고? 아, 열심히 했는데 5등급제의 4등급이라고? 했을 때 최대 점수가 시험에서 집정이 이 사회가 나랑 안 맞아. 이 사회, 그 사회 과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안 맞는다고? 너 너무, 네. 너무, 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 사회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노자는 그래서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했어. 그래서 노자는 도교잖아. 노자는 도교의 바탕을 지니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도교니까 어떻게 해? 신선. 다 버리고 무의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라. 욕심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내용인데 인간이 욕심을 어떻게 없애?
라고 한비자는 말에서 욕망을 없애야 한다. 다 버리고 욕망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다 가능하지 않아. 인간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법으로 막아야 돼. 욕심 부려서 다른 사람 죽이고 가지려고 해. 이러면 그거 안 돼. 법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법치사상하고 자기의 무엇? 법치사상을 노자에서 가져와서 뒷받침했다라는 건 거야.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바다는 메워도 바다는 메꾸다 뜻이야. 바다는 다 메울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라는 속담이 있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욕심은 다 못 메우거든. 인간의 욕심은.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가까지 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집 꼭 챙겨 갖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해. 다리 다쳤대잖아. 준비해.